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이재명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 단일한 카드냐 아니면 복합 카드냐, 어떤 조합이 필요하냐. 그래서 지금 빅텐트가 거론되고 있고요. 역대급으로 가장 거대한 빅텐트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합니다. 그야말로 여야를 넘나드는, 좌우를 넘나드는 그런 빅텐트가 될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건은 결국에는 지지율이 되겠죠. 지지율. 최근에 나온 지지율 중에 말이죠. 한덕수 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이 지지율이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3자 대결 시 이재명과 8.4% 한 자릿수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지금 한 자릿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타이트하게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다른 데도 아닌 여론조사 공정, 여기는 보수 혹은 우파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재명이 46.5, 한덕수가 38.1, 이준석이 7.8. 이준석하고 더하면은 이재명하고 거의 같잖아요. 자, 이래니까 이게 이제 빅텐트가 더욱더 힘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한덕수의 경쟁력이 이제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다만 이 양반은 아직 제대로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벌써 민주당에서 견제구 던지기 시작했더군요.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그때는 자신의 인적 사항에 고향을 서울로 이렇게 기재를 했었고, 그 후에는 다시 이제 전북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전북으로 또 이렇게 기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또 이야기하면서 한덕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호남 표심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래서 그걸 갖고 공격을 시작했더라고요. 또 박지원 등등이 나서서 한덕수 부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김건희 엄마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소위 무속에 관한 뭐 점치고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덕수 험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네거티브 팀이 지금 가동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 관련 자료들을 끌어모으고 있을 거예요. 한덕수가 맷집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과거에 고건이라든가 반기문 같은 이런 분들은요 견디지 못하고 금방 이렇게 무너지더라고. 본인이 무너졌다기보다는 사퇴해버리는 거지. 아이고 이런 것까지 하면서 대통령 할 필요 없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걸 하자면요 그야말로 이제 그런 험한 네거티브 공세를 이길 수 있는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강한 의지, 권력 의지라 그러죠. 그리고 어떤 목적 의식이 필요하겠죠. 자, 참고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여론조사에는 한덕수가 이렇게 상당히 강한 이렇게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왔죠. 이 경우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46.5 똑같네요. 46.5. 김문수 후보 33.2. 한덕수보다는 약 4.9 정도 이렇게 적은 수치죠. 이준석은 9.3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준석은 조금 더 나옵니다. 9.3. 그리고 한동훈을 넣어보면요. 한동훈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재명이 47.1, 한동훈 26.1.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한동훈은 이 이재명 상대로 경쟁력이 아주 없다라는 게 여기서도 지금 드러나네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재명은 70% 넘는데 한동훈은 10몇 %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 자, 이준석은 이 당시에 이 경우에 9.8% 이렇게 나옵니다. 안철수, 홍준표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탈락했으니까요. 자, 이걸 보더라도 이 이재명 상대로 경쟁력은 현재 지지율 조사상에서는요, 검증되지 않은 한덕수가 1위예요. 한덕수가. 그런데 한덕수는 검증, 소위 이제 그 어떤 관문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못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한덕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김문수는 이미 검증이 된 분이고, 그래서 김문수, 한덕수 서로 팽팽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한덕수가 지금 이 출마하는 방식이 무소속으로 일단 나갔다가 거기서 세를 규합한 뒤에 단일화를
하는 어떤 그런 수순인데요. 단일화를 무소속 상태로 하는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하는지 이것도 다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이 상권 지도부에서는 뭐 당연히 한덕수 뭐 그냥 끌어들이려고 난리 났습니다. 거기에 지금 내각제 세력들, 개헌 세력들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한덕수를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도 지금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걸 그대로 펼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많은 어떤 훈수꾼들에 의해 가지고 그림이 다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덕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쭉 보면요. 한덕수 거국 내각 개헌 연대 들고 나온다. 바로 이거거든요. 거국 내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 쪽에 가 있는 사람 말고 다 품는다는 이야기거든. 다 품는다라기보다는요. 다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일단 다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이번에 대선 치르고 나서 다시 또 뿔뿔이 흩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그 거국 내각 수준이라면은요. 과거 민주당이 몸담았던 인사들도 상당수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민주당 인사들. 그리고 앞서 그 여론조사 3자 구도에 들어가 있는 이준석. 이준석은 빼느냐 안 해요. 이준석은 벌써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캠프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이준석은 무조건 포함이에요. 거기는. 심지어는 하버드 연대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준석이는 그걸 부정하죠. 나 연대에 대해서 관심 없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거론은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 거기에는 뭐 손학규 뭐 그리고 조만간 문재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문재인은 지금 겉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지금 빨아주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선 후보 축하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 이뤄주길 이라면서 자신의 SNS에 이재명에게 대한 덕담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진심 어린 그런 어떤 메시지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사이에는 사실 여기에는 상당한 간극이 이렇게 벌어져 있고요. 그 이재명이 지난 총선에서 문 세력을 대부분 쳐버렸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터줏대감들을 대부분 또 잘라내 버렸어요. 남아있는 운동권 민주당 세력들은 거의 대부분 친명화된 이재명 일극 체제에 편입된 그런 자들이죠. 때문에 문으로서도요 이재명과 이 관계를 이런 말 몇 마디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한간에 떠들고 있는 그 이야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문재인은 100% 감옥 간다라는 말 그게 허투루 들을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검찰에서 이재명을 기소했잖아요. 문재인 쪽에서는 국회 가서 그걸 또 반박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친문들이 또 약간 발간했죠. 그렇지만 생각외로 파장이 작았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직접 방어를 해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 무렵이니까 해주는 척은 하죠. 해주는 척은.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문재인도요.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중심으로 국회 단결하고 민생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뤄주길 기대한다라면서 이례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덕담을 던졌죠.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 사이에는 뭔가 지금 건너올 수 없는 뭔가 강이 있어요. 때문에 한덕수의 거국 내각에는 친문들도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친문. 저는 들어온다고 봐요. 그 친문 중에는 제일 이제 거물급들이 문재인 본인이지만 문재인 본인은 겉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행동은 안 할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중간 왕수박들이 있잖아요. 김부겸, 정세균 이런 자들이거든. 현재 정세균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 모릅니다. 가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놀던 김한길 민주당 인사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간판급 중진급들 정대철 손학규 등등 심지어 고건까지도 어쩌면 나중에 반기문까지도 들어올지도 몰라요. 이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들어가서 거대한 빅텐트를 만든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 집권을 막는다. 지금 국회 권력까지 가진 민주당이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돼버리면 이거는 정말 가공할 어떤 정치 세력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거대 공룡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막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국 내각 개헌 연대 이걸 들고
내각제 세력 혹은 뭐 대통령 중임제 미국식이죠. 그 세력들 전체를 다 일단 끌어모으겠다. 일단 이기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기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지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행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그런 것으로 이제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 사람도 현재 한덕수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정대철도 거론되고 많은 사람이 거론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빅텐트 거국 내각입니다. 거국 중립 내각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좌우지간 거국 내각이다. 비상 내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띄우면서 한덕수가 거대한 빅텐트를 지금 주도한다 이런 이야기죠. 벌써 저기는 정치 프로들이 이제 들어가서 뭔가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덕수, 이준석 포함 3자 대결 때 이재명과 한 자릿수 격차로 좁혀진다. 자,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전부 일제히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준석은 이런 말을 하네요. 한덕수 연대 가능성에 정치적 대화 진정 가능성 낮아. 요건 이준석 이 친구의 여기 화법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빤질거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몸값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고, 제3지대 그 뭐 작전이죠. 이게 일종의 이쪽 저쪽 양쪽 다 이 양대 세력으로 가지 않는 중간 지대에서 자기가 딱 앉아 있으면요 거기로 들어오는 저절로 들어오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15%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15% 딱 넘기는 순간 이준석은 아마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그런데 여야 혹은 양대 세력이 서로 이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실망한 민심들이 상당히 크게 있다 그러면은 그 민심들이 엉뚱한 선택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의 지지율은 다소 유동적인데 내려올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더 올라가서 정말 두 자릿수로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빅텐트에 이준석은 안 들어옵니다. 혼자 끝까지 가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개혁신당 윤석열 실패는 곧 한덕수 실패. 이준석 빅텐트 거부하며 독자 출마 고수. 이게 작전상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만 한번 두고 봐야 돼요. 모든 것은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결정합니다. 자, 홍준표 측 한덕수 이준석 하버드 연대 이런 말을 홍준표 후보가 이게 이제 탈락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자, 뭐 쭉 보면요,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지금 관심사는요, 이낙연, 이준석 등등인데 이들이 과연 빅텐트에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언론들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도 지금 이게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어 있죠. 한덕수 선거 사무실 이미 계약, 무소속으로 단일화 뒤 입당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요, 한덕수는 굉장히 그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어떤 경선 과정도 없이 그냥 뭐 그 국민적 어떤 지지가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무소속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거잖아요. 원샷 단일화 되겠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이기고 난 뒤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뭐 이런 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여러 안 중에 하나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한덕수의 무소속 상태에서 일단 지지율을 끌어올린 뒤에 빅텐트를 만들고 거기 주인공이 되고 나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아마 김문수가 되겠죠. 김문수와 단일화 한다? 자, 이것은 김문수 캠프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정대철, 개헌 후보 모두 모여 하나로 이런 식이죠. 자, 펌프질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인물이 이 정대철하고 손학규더라고요. 자, 한덕수 출마 국민이 불러냈다. 노무현 정몽준 방식의 단일화다. 이 당시에도 정몽준이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렇지만 조직을 당을 끼고 있는 노무현이 결국 승리했었죠. 막판에 정몽준이 단일화 철회했는데 그때 노무현이 정몽준의 집까지 야밤에 찾아가 가지고 쇼하고 그랬죠. 아무튼 정몽준 변수가 없었더라면은 대통령은 이 당시에 노무현이 아니고 이회창이었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역사는 지나가 버렸고요. 자, 한덕수 거국 내각 개헌 연대 들고 나온다. 결국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결 정치 종식 어젠다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오로지 긍정의 이미지만을 갖고 승부를 하겠다라는 게 한덕수입니다.
지금 당면한 국가적 과제, 미국과의 통상, 그리고 국가적 안보 뭐 이런 문제들을 자신이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미국만 딱 놓고 보면은 한덕수만한 적임자도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도 뭐 잘 통하고 뭐 여러 가지 미국 조야에 걸쳐서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한덕수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 그러죠. 미국 주미 대사도 오래 했고 원래 이 사람은 미국 토입니다. 그리고 경제, 통상 이런 분야에 그야말로 달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덕수도 굉장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낙연 등등이 지금 한덕수와 지금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에 있는데 전라도가 과연 반응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반응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 많죠. 김문수, 한동훈, 이강 좁혀진 국힘, 한덕수 빅텐트 또 뭘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어떤 중요 이슈가 됐죠. 한동훈도 나름대로 이제 이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그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문수가 지금 압도적입니다. 어쨌거나 김문수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이제 이 경우에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조합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난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기는 쪽이 대통령, 지는 쪽이 나중에 국무총리, 실권형 책임 총리 같은 그런 것을 맡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아무튼 지금 거대 빅텐트 국민의힘도 나름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 이제 이 흥행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한덕수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김문수라든가 이쪽 이제 국민의힘 쪽은 국민의힘대로 또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진 상태에서 만나야지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거대 지지율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여 정말 엄청난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이 지금 지지율은요 피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오래 있지 못해요. 분명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한덕수 효과 등등이 결합되면서 여기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경우에 충분히 승산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